좋은 말 할 때 빨리 풀어줘. 한국인만 풀어주면 내가 그냥 돌아갈게. 어제 한 스트리머가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범죄단지 인근에서 이어간 개인 방송입니다. 방송 중에 의문의 차량이 스트리머를 촬영하는 등 걱정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자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신변의 위협이 걱정된다며 방송 중단을 권했습니다. 이 개인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는 2만 명이 넘었고 방송을 중단한 스트리머는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온라인에선 한 교회의 선교 계획도 화제가 됐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선 이달까지 내년 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올렸는데 이 선교 일정엔 문화 탐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한국인 관련 범죄가 이어지는 캄보디아의 한국 대사관은 사건 사고를 맡을 경찰 인력 단 3명뿐입니다. 경찰청은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10일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지난 7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 조직에 감금된 뒤 고문을 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경찰은 캄보디아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속인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중 일부를 검거했는데요. 캄보디아 한인회에 따르면 범죄 조직은 각종 유인책으로 모집한 뒤 공항에서 곧바로 납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월급 보상해주고 뭐 통번역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광고들이 되게 많이 도배가 됐었고 캄보디아에 가시는 분들에게 뭐 서류 전달해주면 도시락을 주겠다 또는 내가 여행을 가는데 여행 동행해줄 분 내가 비행기 값을 내주겠다 같이 가자 왔다가 거기에 속아서 바로 납치당하는 경우 거기서 감금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후 탈출을 위해 한인회에 SOS가 빗발친다고 말합니다. 단독으로 좀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2~3명씩 이렇게 무리져서 도망 나와서 함께 있다가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5명에서 한 10건 정도, 10명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한인회뿐만 아니라 대사관에서 해서 올해만 해도 벌써 400~500건 정도의 신고 건수가 있고 탈출해서 돌려보낸 건이 있다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은 더 많이 있겠죠.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단속보다 빠른 범죄 조직의 확산 등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도 보면 중간중간 단속도 하고 신고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인원들과 정부 인원들과의 연계점도 있는 거는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그거를 파악하고 자꾸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그 이상 이런 단지들이 많이 점조직처럼 흩어져서 발생하는 경우도 더 큰 것 같아요. 날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의 합동작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항의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범죄자 수탕에 대한 처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어젠가 지금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마주 앉아서 코리안 데스크 만드는 거에 협의를 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취업 기회를 준다는 말에 속아 해외로 갔다가 납치를 당하고 끝내 목숨까지 잃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됐다가 고문을 당해서 심장마비로 숨졌는데 시신이 2달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예천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 박람회를 간다며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가족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조선족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아들이 사고를 저질러 수습해야 하니 5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했지만 이후 캄보디아에서 오는 연락은 끊겼고 지난 8월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거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있는 안치소 주소도 알려주고 현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문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캄보디아 보르코산 인근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온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유족은 시신이라도 서둘러 송환하려 했지만 시신은 2달째 캄보디아 현지에 방치돼 있습니다. 양국 간 인도 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하고 부검하고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제 캄보디아 측에서 이제 그거를 철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외교부와 경찰은 캄보디아 사법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박람회에 간담회 떠났던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가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숨 쉬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박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은 중국인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캄포주 보코산 인근 범죄 단지에 갇혀 있다 지난 8월 9일 구조된 한국인 A씨. 고문받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생전 모습을 목격했다고 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진술했습니다. 박 씨가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상태였다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차 안에서 숨졌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사망했다고 기재된 박 씨의 사망증명서와 일치하는 증언입니다. A씨는 또 박 씨가 다른 조직에서 강제로 마약 운반에 동원됐었고 거기서 심한 폭행을 당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검찰은 박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사관이나 가족의 구조 요청은 없었다며 공범과 윗선은 여전히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됐다는 신고는 한 해 10건에서 20건에서 지난해 221건, 올해는 8월까지만 33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과 우리 정부의 대응은 충분치 않습니다. 실제 감금된 한국인들이 경찰이나 외교부 도움을 받지 못해 현역 국회의원에게까지 구조 요청을 한 끝에 구출된 사연도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경찰이 직접 납치 영상을 신고해야 한다는 등 증빙을 요구하고 있어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한국 경찰관은 현지 수사권이 없는 점 등도 한계로 꼽힙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